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유저의 능력치, 그리고 스킬, 그리고 아이템, 재화, 점수 같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불러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불러오는지 메이플스토리 월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 이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될 거니까요. 만약에 이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이제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플레이어의 데이터들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위를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 크레딧은 이제 저희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되는 서버에는 이제 처리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 크레딧은 요청하는 횟수, 그리고 데이터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소모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요청 횟수랑 그리고 데이터 크기 모두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레딧은 이제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저희 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데이터를 언제 저장할지 그리고 언제 불러올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충돌되거나 하는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대한 그것들을 대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게임을 제작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나눠서 저장할 때가 생기는데 만약에 일부만 저장되고 일부는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장비를 강화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강화할 때는 이제 재료가 소모가 되고 그리고 강화의 결과값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얘네 두 개는 함께 저장이 돼야겠죠. 만약에 하나라도 소모된 재료만 저장이 실패된다. 그럼 이게 치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강화의 결과가 저장이 실패하고 재료만 소모가 된다면은 유저가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동시에 저장되고 그리고 전부 성공했을 때만 이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A랑 B라는 데이터들이 서버에 저장될 때 둘 다 성공하지 않으면은 최종 저장 여부가 실패로 되게끔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처럼 처리를 해서 전부 성공하거나 이제 전부 실패하게 만드는 성질을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들을 반드시 같이 저장돼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원자성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관리돼야 합니다.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또 불러오는 거를 실습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본적인 형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 어떤 데이터를 언제 처리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그리고 크레딧 관련된 것도 예비를 해볼 거고, 그리고 원자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들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여러 방식들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고 강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가 그거를 정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플레이어의 스탯 정보, 이제 데미지랑 디펜스, 공격력, 방어력, 그리고 인벤토리 중에서 재화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총 3개의 데이터를 이번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저장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데이터는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이슨으로 저장을 하려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에 담아줘야 되는데, 이 테이블에 담을 때도 각 데이터 스토리지에 맞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 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테이블에 담고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테이블을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거는 이제 인트 타입으로 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가이드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메이플 스토리 월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열었으면은 여기서 기본으로 새로 맵을 추가를 해줄게요.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여기 관리할 데이터들에 대한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씩 추가를 해줄게요. 우선 저희가 스탯이랑 그리고 재화 이렇게 총 3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크리에이터 컴포넌트를 해서 이름을 스탯 컴포넌트라고 하고,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스탯에서는 데미지랑 디펜스 2개의 데이터를 한다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데미지, 디펜스 이렇게 2개를 적어주고, 그리고 또 인벤토리에서 재화도 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또 하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인벤 컴포넌트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재화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불러오는 걸 해볼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데미지가 증가한다든지 뭐 방어력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거는 해보지 않고 이제 어떻게 저장하는지 또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을 테이블로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테이블로 묶어서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save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2개의 일단 하나의 테이블로 묶어줘야 되니까요. 여기서 테이블로 save 테이블이라는 걸로 묶어주고, 이제 이 save 테이블 안에다가 이렇게 데미지라는 키로 이 스트링 타입을 밸류 값이랑 이렇게 2개를 연결해 줄게요. 여기서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여기서 데미지 값 위에도 똑같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데미지랑 디펜스라는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근데 이 값을 앞에 있는 뭐 DMG 그리고 DEF라는 키로 묶어서 이 save 테이블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준 겁니다. 그럼 똑같이 불러오는 것도 우선 함수를 추가를 해줄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이 컴포넌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인벤토리 뭐 더 나아가서 뭐 퀘스트, 스토리, 뭐 인벤토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거를 각각 관리를 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데 관리를 해줄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는 뭐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 컴포넌트라는 이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에서 관리를 해줄 건데, 이렇게 함수를 안에 있는 테이블들은 이제 로컬 변수기 때문에 외부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테이블을 밖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 save 테이블이라는 것을 저 외부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지 테이블에다가 여기는 stat이라는 키로
이 세이브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연결을 해줄게요. 불러오는 거는 이제 저장하기 역순으로 보시면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로드 데이터 한 다음에 위에서 가장 마지막이었던 이제 스토리지 스탯 저걸 똑같이 여기다 써줍니다. 그 전에 여기 매기 변수 추가를 해주고 네, 값을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데미지랑 디펜스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스트링 타입으로 가져왔으니까 다시 숫자 to 넘버로 바꿔줘서 이제 값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불러왔을 때 이렇게 데미지에다가 현재 글자 형태로 가져왔으니까 다시 넘버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 어떤 걸로 바꿔주냐 이제 로드 데이터 안에 있는 이 데미지라는 키 값 안에 들어있는 밸류 값을 글자에서 숫자로 바꿔서 이 데미지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불러왔을 때 작동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모든 과정들은 서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행 공간을 서버 온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서버 온리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인벤토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빠르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까지 이제 전부 다 세팅을 마쳤고 이제는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담당을 해주는 데이터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해줄 함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얘는 저장하는 함수, 불러오는 함수. 우선 각각의 컴포넌트에 있었던 그 테이블 값들을 이 함수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작성을 해주면 일단 여기 값들을 디폴트 플레이어한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컴포넌트로 앞에서 추가했었던 내용들을 전부 추가해주고 데이터 스토리지 지금 설정하는 것까지 이 3개의 컴포넌트를 모두 추가를 해주고 다시 여기서 설정을 하면은 저희서 가장 먼저 처음 했었던 거 스택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는 세이브 그리고 재화도 똑같이 걔는 인벤 컴포넌트였죠. 인벤 컴포넌트 넣고 걔도 똑같이 세이브 함수에다가 저장하는 걸 넣었으니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들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니까 이 테이블을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 바꿔주는 거를 해볼게요. 로컬 그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는 거는 이제 HTTP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제이슨 코드로 바꿔줄게요. 보시면 여기 인코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두 개를 불러왔는데 얘네도 테이블 하나에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세이브 테이블이라는 하나의 테이블로 묶어서 여기서 얘네 두 개를 한 번에 제이슨 코드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get 유저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로 해주고 여기 보면은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셀프 엔티티에 유저 아이디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스토리지 서비스
여기서 저장을 하는 거니까 set이랑 get 중에 set and weight로 골라줄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키랑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키는 앞에서 했었던 것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냥 플레이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앞에서 했었던 제이슨으로 바꿔준 거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불러오는 거는 이제 저장이 없으니까 한번 다시 거꾸로 써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저 스토리지, 여긴 이제 값을 가져왔으니까 앞에서 설정한 키, 플레이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 줄이 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킬 값이랑 다 불러왔으니까 얘를 다시 제이슨 코드에서 스트링 형태로 가져오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디코드, 여기서는 불러온 제이슨 형태를 디코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거랑 방법이 비슷하죠. 제이슨 코드로 불러온 거를 각각 실행되게끔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불러오는 형태가 될 건데요. 뭐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많지만 우선은 여기까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get, end weight이랑 이제 뭐 async 이렇게가 있는데, end wa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완료까지 대기를 하는, 이 줄만 대기를 하는 그러한 함수이고, 그리고 asy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를 하지 않고 완료가 될 때까지 쭉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그때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언제 이 데이터들을 불러올 것인가, 그 타이밍을 설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언제 불러오고 언제 저장을 하냐면은, 이제 저장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게임 접속을 종료할 때, 그래야 이제 게임에서 달성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종료할 때 한 번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오는 거는 이제 그렇게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불러오는 단계가 이제 유저가 다시 접속을 할 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종료할 때 저장하고 들어올 때 불러온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로드랑 세이브 함수, 저희가 데이터 스토리지 컴포넌트라는 거에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들이 플레이어가 게임을 종료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이게 그것에 알맞는 함수들을 작동하는 걸로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설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메서드에서 저희가 유저가 들어올 때, 나갈 때 확인하는 함수가 있죠. 들어올 때 on begin play, 그리고 나갈 때 on end play. 여기다가 유저가 들어올 때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였죠. 그리고 유저가 나갈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이 나는 게 정상적이 맞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제 앞에서 보면은
지금은 set and wa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and wait 계열의 함수가 있고 어싱크로 저장을 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실행을 해주는 게 이 end 플레이잖아요. 근데 이 end 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저장하게 되면은 저장한 얘네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 end 플레이랑 이런 어싱크나 end wait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얘네가 완벽하게 저장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제 유저가 나가는 것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 end 플레이는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는 이 핸들러 중에서 유저 리브 이벤트가 있어요. 유저가 나갔을 때를 확인하는 이벤트인데 얘를 만약에 사용을 해서 유저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end wait 그리고 async 이런 함수들을 함수들을 실행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완벽하게 저장이 될 때까지 그 타이밍들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on and play 대신에 반드시 유저 리브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스토리지류의 이런 end wait이나 async 같은 데이터 스토리지류의 함수들을 호출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실행 완료를 보장을 해주니까요. 반드시 저장을 할 때는 유저 리브 이벤트를 사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 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플레이어가 나갔을 때 그리고 들어올 때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유저가 게임에 입장하고 나서부터 일정 시간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인데 이럴 때는 타임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저가 게임을 끌 때 만약에 저장이 잘 되지 못한다면은 평상시에는 저장이 잘 되겠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서버에 저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서버가 터진다든지 서버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정말 극히 드물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게임을 열심히 해서 희귀도가 높은 아이템도 얻고 보스도 최초로 격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4시간 동안 게임을 했는데 이 데이터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좀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장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서버가 방금 전과 같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최소 완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면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주기를 짧게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크레딧을 또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월드에 알맞게 주기를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할 때 저희가 데이터 스토리지 함수에서 이제 end wait 그리고 async 이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end wait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잠깐 이제 순간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중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멈추는 상황들은 플레이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sync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타이밍 이제 만약에 점프를 하든지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벤트에서 이 저장되는 함수를 걸어주면 되겠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타임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게임에 접속하고 나서부터 주기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 on begin play 여기에서 이제 언제 저장을 해주는지 주기적으로 저장해주는 것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임 서비스를 아까 사용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타임 서비스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set timer repea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주기를 5분으로 설정을 해서 주기를 5분으로 해서 이제 35분마다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유저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한 몇 초간 시간을 좀 기다려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불러오기 시도를 여러 번 해본다든지. 근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 유저를 이제 추방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있는 기능 중에 유저 서비스에 있는 함수 중에서 킥 유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저를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한 경우에 유저를 어떻게 추방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뭐 데이터를 불러온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게 데이터들끼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데이터가 충돌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세이브하는 동작 그리고 불러오는 로드 동작이 겹치지 않게 따로 구분을 해주는 작업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저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유저를 킥하는지 그거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유저가 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드 함수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드 함수를 보이드에서 불룬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에러 코드도 이제 받아오게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와요. 그래서 이 에러 코드가 있다면은 에러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얘도 판별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if문을 사용을 해서 이 에러 코드가 에러 코드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가 에러가 있는 거겠죠. 그거를 쭉 작성을 해줄게요. 영이 아닌 경우에는 불러오는데 실패했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러오기가 다 성공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true로 변경을 성공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true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온 비긴이겠죠. 유저가 처음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때 이제 로드가 성공적인지 실패인지 이 로드 함수가 false인지 true인지를 확인을 해서 유저를 킥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타임 서비스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함수가 이거는 이제 킥하는 거 아까 전에 유저 서비스에서 킥 유저 어떤 유저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유저가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한 경우에 킥하는 것까지 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데이터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충돌하는 경우도 이제 한번 어떻게 막아보는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퍼티 한 개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불룬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is completed로 이렇게 성공했니? 라고 물어보는 걸 이제 프로퍼티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만약 불러오기가 성공하는 경우에 이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로드에서 true인 경우에, 로드가 true인 경우에 세이브가 작동이 돼야겠죠. 그래야 서로 겹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로드 앞에 있는 게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면은 불러오지 못하는 걸로 또 설정 줘야 될까? 여기까지 입력을 빠르게 마쳤고 프로퍼티 한 개를 이제 이렇게 불륜으로 추가를 해서 유저가 게임에 접속하면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간단하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드에서 불러오기가 실패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불러오기가 성공이 돼서 그러면은 true로 변경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 불륜이 true로 바뀌게 되고, 그럼 이 세이브는 얘가 true일 때는 작동이 되겠지만 얘가 계속 false인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 끝내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러오기가 성공할 때마다 얘 값이 변경이 되고, 이 변경된 값에 따라서 세이브가 실행되고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걸로 어느 정도 저는 좀 하나의 트리거를 좀 걸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이브랑 로드가 충돌되지 않게 할 것인가. 저는 일단 간단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월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타이밍에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불러오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또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함수로 배치로 시작하는 접두사를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이 배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표를 살짝 간단하게 보면은 이 A랑 B라는 데이터를 배치 접두사로 시작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같이 저장을 했을 때의 결과표인데, 표를 보시는 것처럼 A랑 B를 같이 저장하지만 결과값은 뭐 둘 다 성공하든지 아니면 뭐 둘 다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고 뭐 둘 다 실패하고, 이렇게 값이 최종적으로 둘 다 같이 저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값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원자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배치처럼 원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이 원자성을 보장해주는 함수가 따로 있는데, 얘는 이 트랜젝트라고 하는 접두사를 가진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고 원자성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배치 접두사 함수를 이제 사용했을 때보다 크레딧이 2배로 더 소모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다 실패, 그 둘 다 성공해야 최종적으로도 둘 다 성공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배치보다 크레딧이 2배로 더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 본인의 월드에 알맞는 데이터를 자신의 월드에 맞게 이제 배치랑 뭐 트랜젝트 접두사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 접두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저장할 때 무조건 실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2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동시에 저장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정했었던 이제 데미지 그리고 디펜스 그 재화 이 3개는 그대로 냅두고, 만약에 약간 살짝의 좀 설정을 추가를 해서 이 게임은 이제 플레이어 데이터 뭐 공격력, 방어력, 재화 이렇게랑 스토리 진행도가 있는데, 이 스토리 진행도가 이 플레이어의 성장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반드시 저장이 같이 돼야 된다, 원자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게임을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반드시 이제 스토리랑 플레이어 정보랑 같이 저장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를 따로 추가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뭐 스토리 컴포넌트를 있다고 가정을 해서 추가를 해줄게요. 근데 다른 테이블로 일단 해주겠습니다. 세이브 테이블 2. 저장을 따로 해주고 테이블로도 따로 했으니까 이제 제이슨 코드로도 따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로 다 묶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저장하는 것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같이 저장할 거니까 얘네는 따로 빼보고 이렇게 트랜잭트 테이블이라는 걸 새로 추가를 해서 앞에 있었던 이 스토리 그리고 스탯 데이터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유저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아까 트랜잭트 접두사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set async, 뭐 set and wait 이런 거 앞에 이렇게 앞에 트랜잭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뒤에 마저 입력을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테이블로 묶여서 이 트랜잭트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랑 스토리가 같이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저장이 되지 못하거나 하는 원자성을 가지는 데이터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되는 서버에는 어느 정도 처리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크레딧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이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언제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불러올 타이밍 그런 것들도 크레딧 소모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타이밍도 고려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충돌되거나 유실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도 미리미리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 반드시 얘네는 같이 저장돼야 한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원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트랜잭트라는 접두사를 사용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실습도 해봤습니다. 실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뭐 코드를 작성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오타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이 오늘 보여드린 방법들을 반드시 이렇게 따라해야 되고 저렇게 저 함수들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드를 제작하실 때는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뭐 크레딧 소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장하는 타이밍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원자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이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이 제작하는 월드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데이터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